발기부전 이 단어 딱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? 혹시 뭐 부끄럽다거나 실패했다거나 그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? 오늘 그 생각 제가 싹 바꿔드리겠습니다. 발기부전은요, 그냥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거든요. 그 신호를 정확히 읽고 해결하는 법,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? 먼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세 남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는 20대 직장인입니다. 딱 한 번 잘 안 됐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돼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? 하는 그 불안감, 이걸 수행 불안이라고 하죠. 거기에 완전히 갇혀버린 경우예요. 자, 다음 케이스는요, 40대 중반 남성분입니다. 처음에는 약 먹으면 곧잘 됐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. 이건 단순히 약에 내성이 생겼다,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속 어딘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, 50대 남성분의 고민입니다. 이건 좀 더 깊은 두려움이죠.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갖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이 기능 자체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빠진 겁니다. 이 세 가지 이야기 듣고 보니 어떠세요? 결코 남의 얘기 같지만은 않죠? 그렇다면 이 남성들의 몸에서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진짜 원인을 알려면요, 아주 기본부터 알아야 해요. 발기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말이죠. 이게 절대 무슨 전등 스위치 탁 켜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에요. 비유하자면 정말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겁니다. 지휘자 격인 신경계가 신호를 딱 보내고 관악기 같은 혈관이 그에 맞춰 쫙 확장하고 또 호르몬이 분위기를 돋우는 이 모든 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한 아주 정교한 예술작품 같은 거죠.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는데요.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내 문제가 마음의 압박감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몸이 어딘가 고장났다고 보내는 구조 신호인지 이걸 제대로 구분하는 게 진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꿰는 거라고 할 수 있죠.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발기부전이라는 게 종종 우리 몸 전체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엔진 경고등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경고등이 의미하는 바가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. 우선 나만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. 생각보다 정말 흔한 일이에요. 20, 30대 젊은 남성 10명 중 1명, 그리고 중년 이후로는요, 무려 2명 중 1명이 경험하는 현상입니다. 결코 혼자만 겪는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연령대별 원인을 한번 볼까요? 20대 때는 주로 스트레스나 잘해야 한다는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커요. 하지만 40대, 이때부터는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. 이때 나타나는 건요,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심장병, 당뇨 같은 훨씬 심각한 병의 전조 증상, 즉 경고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 감소와 다른 만성 질환들이 주된 원인이 되고요.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많은 분들이 약 한 알로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 약은요, 시끄럽게 울리는 엔진 경고등을 잠시 끄는 버튼 같은 거예요. 엔진 자체를 고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. 이 근본 원인을 계속 무시하면 결국엔 약마저 듣지 않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시끄러운 경고등만 끄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고장난 엔진을 수리하고 원래 성능을 되찾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? 자, 이제부터 진짜 해결책, 전체적인 회복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. 첫째, 내 몸에 경고등을 천 근본 원인,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걸 치료하고요. 둘째, 식단, 운동으로 몸 컨디션 자체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고요. 셋째,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파트너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.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 해요. 뭘 해야 하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. 실패 경험에 집착하고 억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조급해하고 어디서들은 검증 안 된 방법에 매달리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에요. 일단 마음의 짐부터 내려놓는 게 시작입니다.
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때로는 이 모든 증상이 그저 제발 좀 쉬게 해줘 하는 내 몸의 비명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뭔가를 더 하려고 애쓰기 전에 내 몸과 마음에 정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.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게 진짜 핵심일지도 몰라요.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, 그걸 아예 바꿔보는 겁니다. 많은 경우 남성들은 삽입이라는 행위에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모든 걸 걸죠. 근데 파트너는 어떨까요? 사실은 그 결과보다 과정,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감정을 나누는 그 순간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.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. 무려 70%예요. 기혼 여성 10명 중 7명은요, 삽입 그 자체만으로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후에 나누는 따뜻한 스킨십과 교감에서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.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목표가 사실은 상대방에겐 가장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.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? 만약 우리의 목표가 기능적인 성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는 진정한 연결이라면 말이죠. 어쩌면 지금 겪는 이 신체적인 어려움이 우리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려는 하나의 기회, 그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